네, 지금 람다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 람다식을 우리가 보면 만들었던 함수 중에서 show라고 하는 함수 있었죠.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ow라고 하는 함수, 펑션이라고 하고 show, 그 다음에 함수 상자 이렇게 만드는데 함수 상자 위쪽에 구멍, 즉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여기에 println이라고 하고 show 함수 호출됨이라고 하는 거를 콘솔 창에, 즉 로그캣이라고 하는 창에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구멍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리턴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던져주는 값도 없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래쪽에 던져주는 값이 없는데, 보통은 이 아래쪽으로 던져주는 값이 없다라고 하면 자바에서나 또는 C 같은 경우에는 void라고 하죠. void, void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는 unit이라고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턴이 없을 경우에도 유닛이라고 하는 게 리턴이 된다. 다시 말해 유닛이라고 하는 게 반환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닛 같은 경우에 생략될 수 있어서 이걸 뺄 수가 있는데요. 이 show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람다식으로 좀 줄여서 표시를 한다면 함수를 바로 할당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var 또는 var이라고 하고요. show 1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중괄호를 바로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를 할당을 하고 실제로는 우리 람다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람다식에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파라미터가 없잖아요. 이렇게 빈 괄호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빈 괄호에 뭐 파라미터만 기록을 하니까 빈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졌어 라고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println 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왼쪽에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 람다식이나 여기에 있는 이 함수나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다시 말하면 자 위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show2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 show2라고 하는 거는 이게 show2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료형을 여기 뒤에 명시할 수가 있겠죠. 이게 변수니까. 그러면 자료형을 콜론 뒤에다가 명시를 한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함수의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상자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함수의 자료형이니까 모양이나 크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닛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다. 요 함수, 이 밑에 있는 요 함수의 자료형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환하는 거는 유닛을 반환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형태의 이 형태의 자료형을 기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함수나 그리고 이것도 뭐 같은 형태지만 요 함수라고 하는 거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을 때, 변수에 할당할 때 이렇게 자료형을 생략하거나 이게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는 추론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뒤에 함수의 자료형을 기록하거나 이게 전부 다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함수를 람다식으로 만들 때는 중괄호 안에 그냥 바로 기능이 코드로 들어가 있구나. 반환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혼동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두 액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는 람다식이라고 하는 게 실제 코드에서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multiply라고 하는 것도 더하기 함수라고 하는 게 람다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구나. 형태가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그죠? show 함수라고 하는 게 제일 간단한 형태인데
자, 반환값이 없는 형태 그리고 파라미터가 없는 형태일 경우에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do a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자, function do action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do action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인데, 이 함수의 위쪽 구멍으로 함수가 전달된다. 우리 해봤지만 어떤 함수 calc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calc라고 하는 함수의 위쪽 구멍으로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et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함수 상자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즉 반환하는 게 함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해봤죠. 그래서 그 중에 위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함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 자, 여기에 그 위쪽 구멍에 이름을 액션이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함수의 자료형, 즉 함수가 함수 상자가 어떤 모양인지 그거를 우리가 위에서 해봤던 제일 단순한 형태, 즉 파라미터가 없고 반환 자료형이 없는 걸 하나 받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에 println이라고 해서, 자, do action 호출됨 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출력하도록 한다, 콘솔에. 그리고 위에서 전달받은, 위쪽 구멍으로 전달받은 액션이라고 하는 걸 실행해 보도록 하자. 이 함수를 전달받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do action 호출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리턴하는, 즉 다시 말하면 반환하는 거는 없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do a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호출하는 방법을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호출할 때 어떤 형태의 코드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do action이라고 하고 소괄호를 붙이면 do actio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실행하는 거겠죠. 호출, 즉 실행을 한다, 함수 상자를 실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do action이라고 하는 여기 안에다가 함수 상자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함수 상자를 익명 함수로 한번 넣어보죠. 익명 함수, 즉 다시 말하면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들어서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익명 함수는 또 어떻게 만드냐? 자, 익명 함수라고 하는 건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왜 없다 그랬어요? 함수 상자를 만들면서 바로 변수 상자에 할당을 할 수 있으면 함수 상자의 이름은 필요가 없다 그랬죠. 변수 상자 이름으로 소괄호 뒤에 붙이면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익명 함수를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보면, 자, val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할당해 보자. 그죠? 함수의 이름은 없이 만들고 sum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할당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자, function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소괄호, 중괄호, 엔터. 원래는 여기에 sum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위에 구멍으로, 그죠?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으로 어떤 값을 받아서 더해주는 걸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두 개의 수를 받겠다. 그러면 a int, b int, 그 다음에 반환 자료형을 int로 하겠다. 뭐 더하기하고 비슷하죠. 이걸 이름을 sum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함수를 만들면서 바로 변수 상자에 할당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이름을 삭제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환을 한다. 그럼 return이라고 하고요. a 플러스 b라고 해보자. 더하기하고 똑같은데 이름을 그냥 sum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익명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하고 싶으면 이 변수 상자에 할당했기 때문에 변수 상자 sum을 하면서 10,10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do action이라고 하는 것도 이 do action이라고 하는 소괄호 안에 함수 상자를 바로 만들면서 전달할 수가 있죠. show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위에 만들어 놨으니까 show 1을 여기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죠? 왜? 여기에 이 show 1이라고 하는 것도, 자, 파라미터가 없고 위쪽 구멍이 없고 반환 자료형도 없는 거니까 do action은 그런 걸 받겠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런 걸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show 2도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함수 상자를 바로 만들면서 소괄호에다가 바로 넣어주자. 그러면, 자,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 상자도 만들어지면서 바로 do action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의 이름을 받겠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function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처럼 뭐 만약에 action이라고 하면 action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엔터,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전달되니까 액션이 필요가 없더라. 얘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를 삭제하면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반환자료형이라고 하는 거가 만약에 우리 유닛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를 int라고 한번 해보자. int라고 하면 이거를 리턴해야 되겠네요. 그쵸? 리턴해야 되겠는데 리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책에 보면 리턴이 없네요. 그죠? 리턴이라고 하는 걸 안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유닛으로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반환자료형이 없다라고 보고 여기에 펑션을 바로 만들어서 넣는다 라고 보죠. 그러면 자 println 이렇게 하고요. 이게 뭐죠? 전달된 함수 호출됨 이렇게 출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함수가 만약에 실행될 경우에 요게 호출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형태. 그 다음에 만약에 리턴되는 게 여기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int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 그리고 int라고 하는 걸 여기에 붙이게 되면 자, return이라고 하고 자, 숫자를 하나 반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전달되는 함수가 유닛이 아니라 int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죠? int가 전달되니까 이렇게 전달되고 그 결과값이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var result 자,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이 리절트를 가지고 다시 뭐 리턴을 하거나 하려면 이게 두 액션이 또 int라고 하는 걸 반환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일단 안 한다고 보고 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두 액션이라고 하는 함수에 요 함수 익명 함수가 전달될 수 있고 익명 함수가 파라미터는 없고 위쪽 구멍은 없고 자, 숫자를 반환하는 형태를 한번 가정을 해본 거죠. 그러면 요 형태 자 함수를 정의하는 경우 즉 선언하는 경우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요 전달받은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걸 호출하는 쪽도 이런 코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축약할 수 있어요. 축약을 한번 해볼까요? 이 두 액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자 여기 두 액션 함수를 실행할 때 자 함수가 파라미터로 하나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파라미터가 함수인 경우 그 경우에는 이 함수를 뒤쪽으로 뺄 수가 있어요. 뒤쪽으로 그러면 이 함수를 자 뺄 수 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람다식으로 만들어서 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두 액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고 이 안쪽에 있던 파라미터를 바깥쪽에 람다식으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람다식으로 빼면 이렇게 자, 화살표가 있고 그 다음에 println return 10 요런 게 들어가겠죠. 이걸 엔터를 한번 쳐보면 자,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런 형태. 그러면 우리 했던 것처럼 저 여기 화살표의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함수를 실행하는 데서 이게 빠져버리면 소괄호만 남잖아요. 그래서 소괄호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요. 람다식 안에서는 return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다면 즉 값을 반환하고 싶다면 return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숫자만 두면 이게 반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위의 코드와 이 코드는 같은 코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코드. 그 다음에 이 두 액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 위에서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명확하게 이게 반환한다. 즉 return이라고 하는 걸 쓰고 싶다면 이 람다식의 앞에 있는 두 액션이라고 하는 게 라벨이 될 수가 있어요. 라벨. 그래서 이 람다식의 중괄호는 얘가 이 범위를 한정 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만약에 return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 람다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밖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람다식에서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려면 여기에 at을 붙이고 두 액션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람다식까지만 요 범위까지만 요 두 액션이 여기 있죠.
여기까지만 리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return at하고 그 다음에 라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라벨이 붙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do action이라고 하는 함수로 다른 함수가 전달되는데 그때 가장 단순한 형태, 다시 말하면 파라미터가 없고 자 정수를 반환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형태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람다식으로 축약하게 되면 굉장히 심플한 형태가 된다. 반환하는 경우에는 값을 그냥 지정하면 이게 반환값이 되고요. 그걸 명확하게 반환하고 싶다라고 하면 라벨을 이용해서 이 람다식의 범위까지만 반환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람다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책에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라인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라인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고 즉 선언하고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라고 하는 게 일단 효율적이죠. 그죠? 반복되는 코드를 어느 한 곳에 넣어놓고 그거를 호출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이 코드가 각각 들어가 있는 게 더 성능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즉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함수로 만들어져 있던 거를 실제 함수가 아니라 각각의 코드를 중복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 그 경우에는 함수 앞에다가 inlin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사용할 때 inline이라고 하는 게 함수 앞에 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람다식에 대한 내용 같이 살펴봤습니다.